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다시 완전체가 됐습니다. 아, 편집본을 딱 보는데 갑자기 얼굴이 뚝 나오는 거야. 이거 한번 했죠. 창피하니까. 크로스. 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누가 봐도 모텔인 호텔엔 사실 그런 배경이 많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나마 깔끔한 대로 보여주려고 거기 딱 고른 거예요. 근데 그 퀄리티가 핸드폰으로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요새 핸드폰은 이거보다 나아 보이기도 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만 기자 앞에 있어야지 얼굴이 좀 작아 보여가지고. 제가 좀 앞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가급적 자리를 비우지 않겠습니다. 네. 자, 올 시즌 들어서 가장 흥미진진한 라운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4경기 모두 극장쇼로 마무리가 됐던 15라운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경기 만 기자가 다녀왔죠. 수원FC와 광주의 경기. 자, 이게 시작이었는데 수원FC가 2대1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영화관 갈 필요가 없습니다. K리그 경기장만 오셔도 재밌는 경기 볼 수 있고 이 경기 역시 그랬습니다. 승점 6점짜리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경기였는데 집중력이 더 높은 팀 그리고 외국인 효과가 더 큰 팀이 승리를 가져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수원은 확실히 새로운 컨셉을 좀 정한 것 같았어요. 적어낸 포메이션은 3백이었지만 윙백 정동호와 김상원을 내려서 5백을 뒤에 박아두고 일단 버티자 이런 전략으로 지난 라운드에서 제주 멋지게 잡아냈잖아요. 똑같은 걸 들고 나왔습니다. 전경기와 다른 점은 박지수가 당시엔 백업, 이날은 선발로 내세웠거든요. 김도균 감독의 의도는 펠리페 다시 한번 붙어봐라, 널 믿는다, 이거였고, 박지수는 비록 경관장을 받긴 했지만 그 외에는 불운한 일 없이 경기를 잘 마쳤습니다. 무탈하게. 네, 무탈하게 마쳤습니다. 전반은 이제 제가 수원 진영의 이제 기자석 앞에 있어서 잘 보면 5명이 일렬로 늘어서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서로 대화도 많고, 특히 박주호가 나왔을 때 안 나왔을 때 차이점을 좀 느낄 수 있었는데, 맞아요. 이게 많아요, 박주호가. 예, 본인이 많이 뛰기보다는 주변 선수들에게 지시도 많고, 맞아요. 네, 약간 잘 끌고 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지수 선수가 특히 왼쪽에 있는 김상원 선수의 그 오버래핑 혹은 위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주고 전체적으로 그 자리가 맞는 것 같아요. 박주호 선수는. 네. 그래서 딱 보면서 이 5백을 광주가 인플레이 상황에서 뚫기 어렵겠구나. 근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점을 하긴 했지만 전반 33분 프리킥 상황에서 알렉스에게 실점을 한 거고요. 그 외 장면에서 12개의 슈팅으로는 수원의 수비를 뚫지 못했습니다. 수원은 예상 가능한 대로 22세 카드를 빠르게 바꾸면서 이제 양동현 무릴로 전반부터 힘을 줬습니다. 근데 득점이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 잘 버티다 보니까 나중에 좀 기회가 생겼습니다. 후반에 일단 엄원상 펠리페에게 좀 실점 위기를 잘 넘기고 그리고 또 양동현을 뺐어요. 네, 양동현을 교체 투입한 양동현을 체력적인 요인으로 빼고 이제 수비수인 조유민을 전방에 올리면서 전방에 무게감을 확 실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득점이 나왔죠. 후반 41분에 무릴로의 감차. 와, 예술입니다. 이거 예전에 전북의 레오가 굉장히 잘했던 플레이인데 딴 얘기지만 광주도 무릴로 임대 혹은 영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의 전쟁에서는 수협에 밀렸었고, 근데 이제 김호영 감독도 무릴로의 이런 오른발 능력 때문에 무릴로 데려오고 싶었는데 거기에 당했다. 이거는 글로 찰게, 막아봐. 현우 형, 못 막아. 조현우가 서 있어도 못 막고, 이거는 노이어가도 못 막는 그런 아주 예리한 코스였고요. 기세를 탔고, 이제 분위기가 넘어갔어요, 완전히. 광주는 그 전부터 좀 흔들리는 느낌이었는데, 분위기 넘어간 상태에서 라스가, 딱 거기도 이제 코너로 제대로 왼발로 밀어 넣으면서 역전승을 따냈습니다. 그러니까 라스가 본인도 인정했지만, 경기력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인을 뺄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었다고 했는데 결국은 끝까지 남겨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답을 했고 4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팀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사실 스트라이커는 한 방이죠. 한 방이에요. 네. 경기력은 사실 잊혀지고 네. 그러니까 수원은 제주에 이어서 2연승 달리면서 7위까지 점프했고요. 그러니까 못할 때는 보니까 선수 개개인이 다 못해 보여요. 근데 잘할 때는 딱 스쿼드를 다시 보게 돼요. 그럼 딱 멤버를 하나하나씩 보면 김건웅, 조효민, 박지수가 3백이야? 김상원, 포항에서 뛰던 김상원이 여기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돌도 못 나갈 때 보면은 이랬는데 잘 나가잖아요. 다 잘생기고 다 이뻐 보이잖아요. 맞아. 무릴로 라스 처음에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했습니까, 팬들이. 근데 지금은 믿고 쓴 전북산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잘 데려왔다 이런 평가도 받는데 두 외국인 합세에서 승리를 잘 거뒀고요. 광주는 그 울산전 완패 이후로 좀 멘탈이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왕좌왕 되는 게 보이고 약간 공을 그냥 쉽게 걷어낸다는 느낌. 펠리페의 의존도를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고 여러모로 좀 힘든 상황. 뭐 긍정적인 요인이라면 뭐 엄원상 정도가 돌아왔다는 것 정도고 하루빨리 김종우, 이찬동, 여봉훈 이 세 명이 사실 미드필드 핵심이거든요. 하루빨리 돌아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 만기조가 뽑은 KOM은 누구로 할까요? 라스 안 할 수 없습니다. 시즌 초반에 뭐 라스에 대해서 창 기자가 여러 번 얘기했고 김도현 감독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폼이 안 좋고 만약 안 좋다고 해서 엔트리에서 빼거나 여름에 보내려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맞아요. 예, K리그에서 딱 통하는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는데 일단 슈팅 수가 30개로 전체 3위입니다. 일단 계속해서 시도를 하니까 골도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5골 3도움, 공포가 8개로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지금 무릴로와 더불어서 오히려 최근 폼으로는 일류첸코보다는 라스가 더 좋다. 맞아요. 예,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인천 포항전이었습니다. 이것도 극장골입니다. 신진호가 극장골을 넣었습니다. 양팀 최전방 공격수들이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양팀 캡틴이 한 방씩을 주고받으면서 1대1로 끝이 났습니다. 인천 입장에서 이날 잡았으면 중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마지막이 좀 아쉬웠고요. 반면 포항은 7경기 무패 행진 달리고 있긴 하지만 4경기 연속 무승부거든요. 더디게 승점을 쌓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서로 이 1대1 결과를 바라보는 심정이 조금은 아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경기는 포항의 볼을 점유하고 인천 역습하는 양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포항은 이날 전체적으로 공격이 단조로웠습니다. 중앙에서 전개가 안 되니까 측면 일변도의 경기가 됐는데 포항의 핵심 루트 어디예요? 왼쪽이잖아요. 송민규, 광상호. 여기 라인이 오재석, 오반서에게 차단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위력이 좀 반감된 모습 보였는데 송민규 선수 제가 이날 조금 경기가 부진해서 경기 후에 김기동 감독한테 물어봤더니 약간 햄스트링 쪽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팔라시오스가 그나마 좀 힘으로 밀고 들어왔는데 어렵게 연결된 볼도 타시와 크베시치가 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인천 이야기라면 인천은 4개 투입 후에 공격이 살아나는데 인천이 좋은 장면 만들었던 걸 보면 어김없이 이렇게 돼요. 4개가 왼쪽에서 가운데로 치고 가면서 반대로 뻥 때리는 크로스. 여기서 인천이 좋은 게 만들었는데 전반 35분 VAR로 무산됐던 송시의 골도 그렇게 나왔죠. 네, 후반 시작하자마자 무고사의 찬스도 그렇게 나왔고 후반 14분 김도혁의 선제골도 네게바가 오재석에게 전환해주면서 나왔거든요. 이 골 장면으로 조금 말이 많은데 네게바가 오재석에게 주고 오재석이 송시호한테 주고 다시 받을 때 그때 발이 조금 앞서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발이 예, 네. 예. 대한축구협회 심판 소위 쪽에 확인해 보니까 사견을 전제로 오프사이드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도 줄을 어떻게 그느냐에 따라서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판단하게 된 경위를 듣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방송을 찍는 지금 목요일날 지금 저희가 오후 3시에 찍고 있거든요. 이날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결론은 저희가 편집으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골 자체는 환상적이었습니다. 예, 정말 이동국 빨리. 예, 그러면서 인천이 리드를 잡았는데 이후 포항은 후반 16분에 송민규의 절묘한 로빙슛. 와, 그 의도해서 때렸으면 저는 정말 대단한 슛이라고 생각하는데 VR로 옵사이드 판정을 받았고요. 크베시치, 임상겸의 슈팅이 모두 이날 첫 출전한 김동원의 선방에 막히면서 무너지나 했는데 결국 후방 막판 신진호가 프리킥 한 방으로 인천 골망을 흔들면서 1대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팀 공격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고사는 이제 지난 경기보다는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인천이 무고사를 더 살리려고 3톱으로 전략을 바꿨거든요. 근데 아직 그 무고사 특유의 움직임이나 이 반박자 빠른 슈팅 맞아요. 이게 좀 안 나오는 모습이에요. 네. 조상훈 감독 어쨌든 뭐 신뢰를 보내겠다는 입장 보였는데 타시는 계속해서 부진합니다. 김기동 감독도 경기を대놓고 결정력의 문제라고 했는데 일단 포항에 대안이 없어요. 뭐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인 교체 얘기도 없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결국 키를 진 건 탓인데 이호재 경기 후반에 들어갔지만 템포를 잘 못 따라가는 느낌이고 이현일도 한계가 있거든요. 김기동 감독 제가 직전에 통하고 왔는데 지금 굉장히 고민이 큰데 일단은 계속해서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KOM 누굽니까? 김도혁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김도혁의 폼이 좋지 않아서 이제 주장이면도 베스트 11에서 제외되는 경기가 좀 있었거든요. 최근 눈에 띄게 살아난 모습입니다. 특유의 활동량 여전하고요. 김도혁의 장점이 뭐냐면 공격 전환 시에 은근히 이 기술적인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창의성도 좀 있고 이게 최근에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이 공격 숫자를 많이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어느 정도로 가담을 해줄 때가 중요한데 김도혁이 2인분을 해주면 힘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최근에 그러고 있고 선제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동국 못지않은 슈팅이었고 이날 세리머니 후반에 펼쳤거든요. 너 못 봤어요, 저도. 밑으로 막 이래요. 근데 화면이 안 내려가. 그래서 도대체 뭔데 하고 궁금해 하신 분들 많을 텐데 네. 제가 김도혁 선수에게 전화를 직접 걸어서 확인을 했거든요. 양말에 인천은 나의 자존심이라는 문구를 새겨놓고 있었다 그러더래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도혁이 인천에 대한 자부심이 큰 선수잖아요. 네. 이 선수가 양말 사업을 하더라고.
스페셜 에디션으로 100켤레만 만드는 거를 이제 선수들이나 뭐 친한 팬들에게 주고 그랬는데 그거를 뭐 그걸 내가 판다는 게 아니라 이건 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새기고 뛴다라는 걸 보여준 건데 제가 사진 입수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네, 네. 자, 세 번째 경기 수원 제주전입니다. 수원이 3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진짜 수원. 극장 경기였어요. 진짜 극장이죠. 수원 정말 대단합니다. 뭐 이 얘기부터 하고 전반은 완벽한 제주 사이드였습니다. 수원이 뭐 정상빈, 김건희 벤치로 내리면서 전반은 일단 지키자 이런 모드였던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유효슛을 하나도 때리지 못했거든요. 제주는 제주였습니다. 외국인 싹 빼고 조성준, 공민현 기회를 잘 못 봤던 선수들 앞에 내세우고 주민규 멀티골로 전반을 2대0으로 마쳤습니다. 전반전 경기력이 좀 놀라운 게 남길 감독 기자회견 불참 이슈가 있었잖아요. 수협전 당일에 일어난 일에 대한 뭐 보도도 나왔었고 뭐 잠깐 그 얘기를 하고 가면 창 기자가 그 당일에 취재를 해서 저희끼리 좀 공유를 했습니다. 맞아요. 남길 감독이 화가 나서 기자회견 빠지고 클럽하우스로 돌아가서 선수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집합시켰다. 그런데 선수들이 거부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뭐 이 팀 분위기가 폭망이겠네 이럴 수 있는데 이야기는 좀 이어집니다. 그 후에 뭐 시니어들이 남길 감독에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남길 감독도 사과를 하면서 한번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훈훈하게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제주 걱정을 하는데 안에서는 어떻게 좀 결속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제가 정상빈 선수 기획기사 때문에 경기 전에 박건하 감독이랑 전화 인터뷰하는데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이슈가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밖에서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는데 자기가 볼 때는 좀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남길 감독이 올해 처음 부임한 것도 일단 아니고 작년에 같이 승격하면서 서로 간에 쌓인 끈끈함이 그런 이슈 하나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런데 제주가 왜 2대3으로 역전패했냐 이거는 제주가 못했다기보다는 수원이 잘했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후반 수원은 과장을 못해서 과학입니다. 수원이 최근 넣은 10골이 놀랍게도 모두 후반전에 나왔습니다. 그 이전 10골 중 후반골은 3골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의 컨셉이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그리고 후반 파괴력. 이거를 근데 후반에 우리가 우리 후반에 공격한다. 그리고 골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된다는 거잖아요. 서태웅처럼 전반을 버렸다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 팀이 잘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 경기를 자세히 보면 언제나 이제 박건하 감독이 등장합니다. 변화를 잘 줘요. 이날은 장우익 대신 헨리, 강현묵 대신 김건희를 이제 하프타임에 투입하면서 포백으로 일단 바꿉니다. 그래서 왼쪽 윙백인 이기재의 공격성을 좀 강조하기 위한 그런 변화였는데 아주 좋은 타이밍에 일단 만회골이 나오죠. 후반 5분에 김건희의 발리골. 느낌은 그겁니다. 민규 형, 뭐 형 좀 멋있더라. 근데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발리.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 라운드만 발리가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김건희 발리도 굉장히 멋있었고 7분 뒤에는 제리치가 페널티로 동점골. 그 23분에 정상빈 투입하면서 공격의 고삐를 쥐고 후반 34분에 제주 김영욱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수원 쪽으로 서서히 기울었어요. 맞아요. 여기 수적 우위를 얻은 상태에서 헨리가 2마로 쾅! 역전승을 좀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수원은 2연승을 달리면서 2위 울산과의 승점을 1점 차로 추격을 하고요. 반면 제주는 약간 수원과 조금 뭐 사대가 안 맞는지 올 시즌 3패를 했는데 3패가 모두 수원팀에게 당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수협한테도 졌고 수삼한테도 지고 참 수원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누구로 할까요? 출전 시간이 좀 짧긴 한데 헨리 꼽고 싶습니다. 사실 수비수로 전술 변화 주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박건하 감독은 몸빵되고 높이되고 커버 범위가 넓은 헨리 덕에 전술을 만지고 있어요. 지난 전북전 돌아보시면 상대 오른쪽 공격을 봉쇄하기 위해서 헨리를 선발 카드로 꺼냈잖아요. 이날은 반대로 후반에 공격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헨리가 나왔습니다. 헨리가 나오면 오른쪽은 그냥 헨리한테 맡기고 김태환 그냥 나가면 돼요, 공격으로. 그러니까 김태환도 공격적, 박대현이 왼쪽으로 하면서 이기재도 공격적, 윙백의 어떤 공격성을 더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이 헨리 덕에 나왔고요. 거기에 멋진 헤더, 이건 사실 헨리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이 뒤로 젖혀진 상태에서도 방아찍기를 했거든요. 황인범이 또 SNS로 한 말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에어 캐나다라고 밴쿠버 동료였죠. 그런 제가 그러네요. 자기만의 별명인지 아니면 거기서도 별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에어 캐나다라고 부르는 게 참 공감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는 강원 울산전입니다. 막판 울산의 동점골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징크스의 무성. 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9년간 이어왔던 이 지긋지긋한 울산 징크스를 끊기 딱 직전에 네. 강원이 땅을 쳤고 울산은 그나마 좀 안도할 수 있었던 경기. 강원은 임채민에 이어서
김영빈까지 빠지면서 아슈마토프가 3백 중앙에 자리했고요. 최전방 실라지가 모처럼 기회를 좀 받았습니다. 10일 만에 경기에 나서는 울산은 지난 광주전이었죠. 시즌 최고의 경기를 펼쳤던 그때와 같은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강원이 맞고 울산이 때리는 경기였는데 전체적으로는 강원의 의도대로 펼쳐진 게 강원이 어쨌든 힘겨운 듯 하면서도 울산의 공격을 잘 막아냈어요. 역습 과정에서 속도도 나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선제골도 넣었습니다. 전반 14분 서민우가 데뷔골을 넣었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좋았어요. 강원 입장에서는 이제 전반을 무실점으로 보내려고 했었는데 종료 직전 김태환의 멋진 크로스에 이은 원두재 헤더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후반 강원이 김동현이 얻은 페널티킥을 신라지가 성공시키면서 앞서 나가는데 이 페널티킥 과정에서도 조금 말이 좀 있었어요. 네, 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저는 어쨌든 이 골 들어가고 나서 강원이 이길 줄 알았어요. 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좀 힘겨운 듯 버티는데 저는 좀 그 힘이 좀 느껴졌거든요. 울산은 지난 광주전과 같은 짜임새 있는 패싱 게임이 전혀 안 나오고 1대1에 의존하는 양상이어서 강원이 그날 중앙 쪽을 굉장히 탄탄히 묶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좀 많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강원이 잡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홍명보 감독이 막판 수를 씁니다. 불투이스를 올려 쓰는 승부수를 띄웠고 이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후반 막판 불투이스가 극장골을 터뜨리면서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강원은 전 개인적으로는 없는 살림이라는 걸 감안하면 그렇게 나쁜 경기력은 아니다 좀 싶습니다. 물론 고비를 넘지 못하는 게 아쉬운데 어쨌든 그 강원이 최근 6경기에서 3무 3패를 하는 동안에 3무는 전북, 포항, 울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강팀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다는 건 어쨌든 팀 자체 힘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다만 이 힘을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줄 수 있는 구심점. 결국에는 임채민, 고무열에 대한 공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강원 입장에서는 공격 쪽에서 좀 해줄 수 있는 마사가 이날 들어서 올 시즌 들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경기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위안이 됐을 것 같고요. 울산은 계속해서 볼을 점유하지만 좀 예쁘게 만들어만 가는 느낌? 전방 패스나 이렇게 전진하는 모습보다는 이렇게 뒤에 이렇게 촉촉촉 놔주는 이런 패스가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 공격할 때는 좀 우당탕탕도 있고, 그쵸. 예, 세게 빡세게 부딪히는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날 그런 게 없었고 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좀 바코한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래서 좀 공격이 좀 단조로웠거든요. 바코만 현재 위협적인 게 지금 울산의 모습인데 힌터제아와 김지현이 이날도 좀 부진한 모습 보였거든요. 네, 저는 이동준 선수에 대한 좀 비중을 줄인 것도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두 선수가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특히 개인적으로 김지현의 부진이 안타까운데 강원 시절의 장점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이 선수가 사실 박스박 슈팅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거의 안 때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득점도 없고 너무 연계에 의존하고 박스 안에서 좀 헤더에 의존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 드는데 홍명보 감독 이 선수에 대한 활용법을 조금 더 좀 넓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울산은 일단은 지지 않으면서 전북과 승점차를 줄이긴 했지만 경기마다 기복이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아직 홍명보가 완성이 안 됐다는 의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막판 무너지지 않고 극장골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홍명보 감독이 얘기하는 시즌에서 끌어가는 가장 큰 힘인 이 원팀 케미스트리, 이 부분은 조금 더 완성이 돼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KOM 누굽니까? 불트위스. 막판 극장골의 주인공으로 인해 공수에서 맹활약 펼쳤고요. 전방으로 올라간 뒤 움직임이 좋은데 몇몇 팬들이 야 힌터지와 김지현보다 낫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마무리 장면도 굉장히 깔끔했고 네. 사실 울산의 대체 불가 선수들이 몇 명인데 그중 하나가 불트위스거든요. 공감. 예. 이날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불트위스 톱 전략을 아마 울산의 주요 옵션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16라운드 프리뷰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15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리는 강원과 수협의 경기입니다. 강원 일단 부상자 체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강원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영이 울산전 후반 통증을 호소하면서 교체 아웃됐거든요. 다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 왜냐면 뭐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강원이 한국영 교체 아웃 뒤에 동점골 내줬잖아요. 그만큼 팀에 차지하는 비중이 결정적이라 걱정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피로로 호소한 거라고 하는데 이후 바로 오늘 뭐 회복 훈련도 했다고 하니까 이번 경기 출전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이범수 아슈마토프도 좋은 상태는 아닌데 경기 출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제가 내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강원 입장에서는 경고 누적으로 뛰지 못한 김영빈까지 이날 복귀하는 만큼 김영빈, 아슈마토프, 뭐 윤석영, 신세계 이 선수들이 있으니까 수비적으로는 한층 더 탄탄한 상태에서 경기를 할 것 같아요. 3연승에 도전한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는 좋지만 부상이 좀 있습니다.
정상으로 훈련하는 선수가 23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엔트리만 지금 있는 상태예요. 이영재가 경기는 지금 계속 나서고 있는데 제가 뭐 굉장히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실제로 계속해서 경기 후에 발목 쪽에 통증을 좀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출전이 좀 불투명하고요. 박지수도 경고 누적으로 뛸 수 없습니다. 라스도 지금 골을 넣고 있지만 계속해서, 왜냐면 지난 시즌 거의 경기를 못 뛰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너무 많은 경기를 뛰어서 체력적인 어려움을 좀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손FC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경기력보다는 심리적으로 좀 무너졌던 부분이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상승세를 타면서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었던 게 아마 손FC의 가장 큰 힘이 될 전망이고요. 강원이 최근 6경기에서 3무 3패인데 그 시작이 수원FC전 1대2 패배였습니다. 강원이 강팀을 상대로 3무를 거뒀지만 수해, 인천, 광주 상대적으로 약체라고 했던 팀들에게 모두 한 골 차로 졌거든요. 그러니까 수원FC전에서 좀 결자 해제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은데, 저는 강원에서는 좀 마사를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거든요. 지금 강원 공격진이 좋지 않은데 지난 경기를 통해서 마사가 회복된 모습을 보였고, 김대현의 역습만으로 좀 한계가 있거든요. 마사가 지금 특유의 기동력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소속팀인 만큼 좀 동기부여도 좀 클 것 같고요. 수협은 양동현 꼽겠습니다. 라스가 터지고 있는데 양동현이 지금 계속해서 침묵하고 지난 경기에서 들어가다 또 빠지는,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모습일 것 같은데, 네. 이 선수가 좀 냉정히 말해서 지금 기대했던 플레이를 못하고 있거든요. 강원이 박스 안에 여러 명의 숫자를 두고 플레이하기 때문에 안에서 버텨줄 수 있는 라스뿐만 아니라 양동현까지 그 플레이 해줄 경우, 그리고 결정까지 지어줄 경우는 수원 입장에서는 3연승 얻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네. 양동현의 플레이 좀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무승부. 양팀 모두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저도 안정적인 3백을 두 팀 다 쓰다 보니까 저득점 무승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15일 오후 7시 펼쳐진 인천과 광주전입니다. 경기력이나 기세 확실히 인천이 앞섭니다. 14라운드 대구에 완패할 때만 해도 약간 불안했는데 포항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둔 걸 보고 오 인천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됐습니다. 추가 시간 프리킥 실점만 아니었으면 잡을 수도 있었던 경기였거든요. 맞아요. 네. 최근 5경기에서 단 한 번 패했고 대구전을 뺀 나머지 4경기에서 단 2골밖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인천 내부에서는 김광서, 오재성 매번 말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진짜 찐프로다. 진짜. 실력도 실력인데 리더십도 좋아서 팀 진짜. 분위기를 바꾼다. 진짜로. 예, 이런 호평이 좀 자자하더라고요. 공격 쪽에서는 김도혁 활약이 좀 좋습니다. 팀이 최근 4경기에서 단 2골, 좀 그치면서 2%, 한 10%, 30% 정도 좀 부족한 모습이긴 한데 그 2골을 모두 김도혁이 넣었습니다. 근데 그 2골을 뜯어보면 재밌어요. 미드필더 김도혁이 모두 왼발로 넣었고 모두 영의 균형을 깨는 선제골이었고 또 득점 시간대가 똑같은 후반 12분이었습니다. 소름. 그러니까 다음 상대팀 광주는 제가 힌트 드렸잖아요. 김도혁이 3발로 나서든 조커로 나서든 그 시간대를 조심해야 되고 김도혁이 왼발을 조심해라. 네. 힌트를 드렸습니다. 와. 그러니까 김도혁이 득점을 책임진다는 말은 좀 다른 말로는 공격수들의 득점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김현이 이제 부상으로 이 경기도 출전이 좀 어려 보인다는 점에서 볼 때는 오늘 훈련한다는데 그 훈련에서 만약에 좋으면 뛸 수도 있는데 네.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무고사 이준석, 송시우, 네게바, 아길라르 이렇게 포항전에 나선 선수들 중에서 해결을 해줄 선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광주는 3연패입니다. 내부 이야기 들어보면 일단 멘탈이 조금 흔들리는 상태고 이제 부상자 공백이 지금에서야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금 로테이션은 폭이 가장 조금 적은 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지쳤어요. 그래서 측면에서 지친 선수들이 나와서 측면을 자꾸 허용한다는 점에서 좀 불안 요소가 커지고 있고요. 수협전에서 보니까 뭐 엄원상이 53일 만에 좀 복귀를 하긴 했는데 이날은 조금 출전 시간을 좀 늘린다는 점 그나마 조금 호재라고 좀 볼 수 있고 플레이메이커인 김종우도 훈련한 지 5일 정도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날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우가 엄원상이 좀 나오면 이선은 확실히 무게감은 좀 생길 수 있다. 여기에 조금 기대를 걸고 있고요. 지켜볼 선수는 네게바와 헤이스를 꼽겠습니다. 네게바는 창 기자가 리뷰 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나오면 일단 차이를 만들어요. 그 왼쪽을 일단 네게바가 있을 때랑 없을 때의 어떤 그런 파괴력이 다르기 때문에 네게바 쪽을 조금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 헤이스는 지금 아내가 귀국 후 자가격리가 수협전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가족발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정감을 좀 찾았기 때문에 이날 경기를 통해서 데뷔골을 다시 한번 노리게 됩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무승부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 홈 이점도 있고 하루를 더 쉬었어요. 진짜 큰 이점이 될 전망입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16일 오후 2시 열리는 제주 대구전입니다. 자, 제주 분위기부터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어제 수원전 마치고 고참 선수들 10명 정도가 남길 감독 방으로 찾아가서 다시 한번 미팅을 했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먼저 찾아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한 거고 사실 수원전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도 분명히 있고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외적인 부분으로 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선수들이 먼저 갖고 있었고 그다음 코칭 스태프도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문제는 오히려 체력입니다. 체력 지금 지난 두 경기에서 무너진 이유를 저는 체력으로 보는데 사실 제주가 같은 멤버로 거의 나가거든요. 몇몇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날이 더워지면 상대가 제주의 압박 자체는 강도는 약해지지 않았는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 크게 때려놓고 몸싸움 펼쳐요. 예, 제리치가 그걸 굉장히 잘했거든요. 네. 제주가 여기서 좀 대응을 어려워하는데 세컨드 볼을 놓치면서 기회를 많이 줬거든요. 일단 김호규가 돌아오는 만큼 수비는 어느 정도 좀 답을 찾았는데 퇴장으로 김영욱도 빠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허리 쪽에 좀 변화를 주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공격 쪽에서는 주민기가 묵직한 두 방으로 좀 존재감을 과시했기에 좋았던 수비가 다시 어떻게 좀 조직적으로 버틸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대구는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죠. 지금 5연승. 지난 경기에서 몸 상태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홍정훈도 사실 이게 본인이 혹시 모를 위험 때문에 선제 대응한 것이 결코 나쁜 상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날 복귀가 유력합니다. 대구는 그야말로 완전체고 게다가 주중 경기를 쉬면서 체력적 우위까지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경기 홍정훈이 돌아오기 때문에 대구의 완벽한 3백을 상대로 물오른 감각의 주민기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제 궁금하고요. 재밌겠다. 네, 반대로 또 완전체가 됐잖아요. 제주 3백도. 네. 에드가 김진혁 트윈타워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사실 제주의 수비 약점이 좀 높인데 이 완벽한 3백 그리고 약간의 틈이 있는 이 3백이 양팀 공격수를 상대로 어떤 모습 보일지가 아마 이날 경기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무승부. 전 대구가 유리한 흐름이긴 하지만 제주가 홈에서 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저는 휴식을 취한 대구의 체력적 우위, 그래서 대구 승을 찍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16일 오후 4시 반 펼쳐지는 울산 수원전입니다. 아,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홍명보 감독과 박건하 감독이 다시 만납니다. 지도자 첫 맞대결에서 박건하 감독이 이끄는 수원이 3대0 완승을 맞아요. 따냈거든요. 기억나네요. 예, 그날 이후로 수원이 기세를 확 올렸습니다. 예, 울산이 만나는 수삼은 한 달 전 빅버드에서 만난 수삼과는 좀 다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빈은 전북 보약까지 마셨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후반 23분 투입돼서 한 22분 정도밖에 안 뛰었거든요. 이날은 좀 더 긴 시간, 선발 출전해서 긴 시간 뛸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김건희, 김민우가 복귀했고 제리치도 서서히 녹아드는 느낌. PK이긴 했지만 지난 경기 또 득점을 하면서 도움도 했죠. 네, 도움도 하고 좀 빠를 좀 올리고 있고요. 이기재, 김태환 여기가 두 전술 핵심입니다. 여기가 빠지면은 사실 수원이 흔들릴 수 있는데 지금 거의 매 경기 풀타임 소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퍼져도 이상하지 않은데 아직까지는 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박건하 감독한테 이기재 도대체 이기재는 왜 안 지치는 거야 물어봤는데 네. 그날 기자회견에서는 뭐 분위기 이야기하고 좀 흐름 탔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기 선수가 작년부터 이걸 끊었대요. 이 뭐 많이 먹는 선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지금 몸 관리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 토마토 주스를. 그래서 이기재가 또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뭐 대표팀 발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정도의 마련할 정도의 폼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항상 강조했던 데가 어딥니까? 볼만찬이었어요. 네. 그렇죠. 이기재는 진짜 찐이다. 제 군대 있을 때도 몇 번 뭐 살 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기대 이상의 활약이 펼쳐지고 있고요. 이날은 또 상대 팀에는 현 국대 라이트백 김태환 있잖아요. 여기가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김태환의 거친 압박을 이기재가 어떻게 잘 벗어낼지. 이기재도 깡이 있잖아요. 깡이 있죠. 네. 예. 깡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빠른 발을 지닌 두 선수의 맞대결이 좀 이 경기 핵심 포인트라고 보여지고 울산은 수원에 패한 뒤 4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긴 한데 4경기 중 3경기가 무승부입니다. 예, 3경기 무득점 끊어내고 최근 2경기여서 2골씩 넣고 있긴 해요. 근데 승산 갈증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 강원전도 뭐 리뷰 때 말씀 잘해주셨지만 간신히 비겼고요. 기대가 되는 건 아무래도 빅버드가 아니라 여기가 울산 문수라는 점인데 제가 지난 경기 그 프리뷰 때도 뭐 리뷰 때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확실히 울산에서 잘해요. 울산이 그 여러 이유가 있는데 잔디가 실제로 보면 그냥 뿅 갑니다. 너무 좋아요. 그냥. 예. 근데 거기서는 패스 축구가 됐고 광주전에서도 멋진 축구를 했었는데 또 강원 같은 데 또 그런 축구가 잘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홈에서는 4승 2무 한 번도 안 졌고 홈 원정 평균 득점 비교해보면 홈에서 2.17골, 원정에서 0.88골. 예, 첫 골이 터진 평균 시간대도 홈에서는 22분, 원정에서는 49분입니다. 그러니까 홈에서 홈발은 확실히 누리는 팀이 울산이고 그래서 광주전과 같은 경기력을 재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소원 같은 경우에는 원정 7경기 중 3경기에서 득점을 놓쳤거든요. 홈보다는 확실히 원정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울산의 홈발이 경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수원 팬들이 지금 과연 만 기자가 어떤 예측을 할 것인지 지금 궁금해하실 텐데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별로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 누가 만기자 거만 모아서 올린 사람도 있어. 수원픽. 3개 맞았더라고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봐도 너무 못 맞췄는데, 그리고 부담됩니다. 맞춰도 부담, 틀려도 부담이니까, 수원승 가겠습니다. 수원승! 네. 저는 울산. 네. 상대적으로 스쿼드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게다가 말씀하신 홈빨도 있어서 네. 빡빡한 일정에서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트레스. 네. 자, 15라운드 리뷰 앤 16라운드 프리뷰 진행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도 재미있는 극장 경기로 팬들을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치 않은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